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캔들과 선행 스팬 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 일목균형표의 숨겨진 매매법에서 선행 스팬 원을 과 캔들의 골든와 데드 그리고 가장 아래 지점에서 청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캔들과 선행 스팬 1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거기에서 그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분봉을 한번 볼게요. 10분봉 30분봉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캔들이 선행 스팬 아래로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캔들은 항상 선행 스팬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이라면 캔들은 선행 스팬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선행 스팬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캔들은 횡보하지만 선행 스팬은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럴 때 내 자리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선행 스팬 1을 항상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는 앞구름도 보지만 이 구름을 한번 볼게요.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다 보면 앞구름도 보지만 내 캔들 바로 위에 있는 구름도 역시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초급이라면 여기가 초중급, 중급 정도 되고요. 이제 뒤에 있는 구름을 보는 게 고급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선행 스팬 1, 2의 움직임, 기준선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환생론, 이런 형보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항생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뭐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행 스팬 1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선행 스팬 1이 지금 3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선행 스팬 1 여기를 돌파할 때 매도를 진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버텼다가 지금 현재 앞에 선행 스팬 1이 여기입니다. 그때 줄을 딱 그어서 일단 줄을 딱 그어봐요. 여기 그래 줄을 딱 그어보고 그러면 캔들이 30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캔들이 여기 위에서 시가가 시작된다면 매도 청산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 캔들을 여기 선행 스팬 1의 기준입니다. 자, 그럼 1분봉을 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 스팬 캔들은 항상 선행 스팬 위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캔들이 여기 아래로 내려온다면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시가를 형성을 한다면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매수 청산을 하는 거예요. 매수 청산. 이게 3번 매매법의 청산 방법이죠. 지금 여기 1분 또 1분이 또 지나면 수행원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선행스팬 1에 올라온 지점 여기를 또다시 청산 지점으로 해서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네, 올라왔죠. 새로운 캔들이 생겼으니 이제 올라왔죠. 여기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는 여기 지점이었지만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점에 캔들이 내려와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이제 청산 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선행 스팬 2, 원 이제 2는 지우고 원만을 보겠습니다. 선행 스팬 1의 원과의 구름과의 관계니까요. 자, 네 자리 캔들, 네 자리와 네 자리 구름, 그러니까 현재 캔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그 매수 진입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선행 스팬 1을 1분봉이니까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익 자리죠. 자, 계속 다 설명하자면 캔들과 네 자리에 있는 현재 캔들과 선행 스팬 1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 거리가 여기 선행 스팬 1이 이렇게 했으면 캔들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캔들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 이격이 커진다면 추세입니다. 추세입니다.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캔들은 횡보를 하면서 선행 스팬 1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캔들이 가까이 붙죠. 그럼 선행 스팬 1도 이렇게 횡보하고 상승하다 하면서 캔들이 지금 여기와 여기 거리가 멀잖아요. 하면 여기와 여기는 가깝습니다. 그러면 횡보 추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조정 추세가 되죠. 자,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로선을 옆으로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캔들과 선행 스팬 1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 캔들 이미 만들어진 선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선과 가까워지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멀어지면서 추세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잘 긋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그었을 때 캔들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럼 선행 스팬 1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선행 스팬 1 여기 상대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선행 스팬 1과의 거리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마름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줄을 딱 그어 볼게요. 선행 스팬 1과 캔들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자, 멀어지죠. 이렇게 계속 멀어지죠. 그리고 선행 스팬 1과 캔들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기술적 반등 마름모 꼴이죠. 마름모 꼴 마름모 꼴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캔들과 선행 스팬 1이 멀어지게 된다면 추세입니다. 추세죠. 캔들과 선행 스팬 1이 가까워지면 기술적 반등 조정. 다시금 이 자리와 기준이 이 자리예요. 가까워지는 자리. 그때 얼른 네모를 그어봐요. 네모를. 그리고 이 네모에서 다시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선행 스팬 1과 캔들의 거리는 26개 캔들만큼 멀어집니다. 그러면 다시금 추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거 자주 보면 보여요. 또 1분이 지났으니까 이만큼 또 올라갔죠. 여기가 1분 아래에서 여기서 시가가 19893 아래에서 시가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매수 청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잠깐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캔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멀어지는데 이 자리와 가까워지죠. 그러면 조정입니다. 조정. 지금 조정입니다. 지난번 추세의 끝을 기준선으로 보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다가 기준선이 멈출 거예요. 이 지점에서 기준선이 멈췄을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이제는 기준선이 올라가다가 멈췄죠. 상승하던 기준선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시작된다. 여기도 상승하던 기준선이 멈춰버리니까 조정 가까워지죠. 선엑스펜 1이랑. 자, 그리고 선행스팬 1과 60일 이평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60일 이평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말 저는 좀 어이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행스팬 1과 앞에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1에서 1 플러스 2 플러스 5, 3 플러스 4 플러스 5가 있어요. 이건 3이에요. 그러고 이건 평균 내면은, 이걸 평균 내면은 5.5입니다. 5.5에요, 5.5. 평균 값이 5.5에요. 근데 기준선은 이거 선행 스패너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입니다. 혹시 값과 평균값을 구분 못 하신다면은 이거는 그 초등학교 산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산수를 다시 하셔야 돼요. 다르잖아요. 일단 여기와 여기 차트의 공간적인 그것도 다른데 공간적인 이 부분도 다르고 물론 이렇게 가끔 설마 혹시 캔들과 62평과 선왕 서펜 1 이렇게 가까이 붙는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21평도 똑같이 붙는데요. 이렇게 11평도 이렇게 가까이 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요. 512평도 가까이 붙어요. 얘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선행 스팬 1과 60일 2평은 엄연히 다르다. 엄연히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가끔 이렇게 61평 이렇게 붙는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까이 붙는 이런 겹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뭐 선행 스팬 1 매매가 60일 2평 매매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비슷합니다. 차트는 비슷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60일 2평 매매는 1번 매매법이고 2번과 3번 매매법은 다릅니다. 일목균형표의 숨겨진 매매법 한번 꼭 보시고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야지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어쨌든 60일 2평과 선행스팬 1은 다른 선입니다. 중간값과 평균값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60일 2평과 되게 비슷한 선, 테마선 볼까요? 잠깐 번뇌로 빠졌는데 60일 2평과 되게 비슷한 선, 테마선 한번 볼게요.
선행 스팬 1은 지우고, 자, 이제 일목균형편 지우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같다고 설명하실 거예요? 지수입형 3번 곱한 건데, 테마선은 지수입형 3번 계산한 겁니다. 61입형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똑같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 다른 선입니다. 그러면 61평만 사용하지 62평만 사용하지 왜 이런 학자들이 테마선도 만들고 선행스팬 1도 만들고 뭐 했겠습니까?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들은. 아무튼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선행스팬 1과 선행 60일 입형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60일 입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행 스팬 1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선행 스팬 1의 움직임 자체예요. 그 자체. 기준선과 전환선의 가운데 값이 중간값. 선행 스팬 1이죠. 자, 그러면 선행 스팬 1을 움직이는 게 기준선이 움직일 때와 전환선이 움직일 때가 같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기준선이 멈췄어요. 내려오다가 하락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전환선도 같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기준선이 멈추면 전환선이 같이 전환선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 1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멈췄어요. 전환선이 올라가다가 계속 상승을 하면 선행 스팬 1도 상승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선행 스팬 1을 만드는 선이 전환선과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 선들 중 하나만 움직여도 선행 스팬 1은 움직입니다. 즉 기준선이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멈춰도 선행 스팬 전환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아직 하락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환선이 멈춰버리면은 얘도 같이 선행 스팬 1도 행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매물대가 쌓이는 거죠. 그 매물대층을 뚫었을 때 이제 매도 청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완벽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찬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 선행 스팬 1을 돌파했을 때 시가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즉 선행 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드는데, 지난번 전환선과 기준선 말씀을 드릴 때 9개의 단기 매물대, 26개의 중단기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9개의 매물대와 26 중단기 매물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저희는 매수 청산, 매도 청산 또는 매수 진입, 매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선행 스팬 1 자체도 지지와 저항이에요. 자, 보이세요? 이 선행 스팬 1이 만들어졌을 때는 26을 그어보면 여기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선행 스팬 1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지지와 저항의 중단선이에요. 지지와 저항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라인이 여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쪽으로 한번 볼게요. 가장 밑에 라인 딱 그어요.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시가가 발생을 한다 했을 때 매도 청산이 들어가고 이제 매수로의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진입하는 거죠. 자, 선행스팬 원 자체도 지지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앞구름입니다. 앞에 있는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앞에 있는 선행스팬 원 자체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숨겨진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있던 전환선, 제가 제 영상 전환선부터 쭉 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모르는 건 언제든지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